억강구야 이재명. 아니 미리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정청래 후보, 이지은 후보. 우리 이재명 대표님, 우리 이재명 대표님도 후보시죠. 대동대삼 이재명. 억강구야 이재명. 수도권 앞서. 불멸의 전국 앞서. 이재명. 불멸의 이재명. 신이 내린 이재명. 안녕하세요. 예, 그 뒤편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차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네, 양쪽으로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카메라 뒤편은 차도여서 양 옆에 사이드에 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한 번, 두 번은 돼요. 치고 다닐 때 목이 지금 잠겨요. 자, 여러분, 여기가 일단 기자회견으로 준비를 했는데 마이크를 안 했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재명 현장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이재명 상임 선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네, 정청래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마포가 이지은 후보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마포,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포갑 주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4월 10일 이제 3주 정신 남았습니다. 4월 10일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4월 10일은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지배자 그리고 왕이 되고자 하는 세력에게 이 나라 주인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임을, 당신들의 지난 2년간의 실정, 그 다음에 폭력적인 지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저는 오후에 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여삼추인데 뺏겨서 재판을 받고 다니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는 이 검찰 독재 정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의지도 더 많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가 되든 말든 증거가 있든 없든 일단 기소해서 재판을 받으면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 다 망가진다. 누군가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난관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아내도 지금 재판을 받으러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78,000원.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얻어먹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제가 선거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정말로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제3자들끼리 아내도 모르게 밥값을 냈다는 그 이유로 제 아내가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당시에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위증교사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녹취록 내용도 보면 제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서 아 그래요? 아 재판하고 있어요? 아 김인섭 씨가 또 무슨 사고를 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KBS와 김병량 시장 측이 고소 취소를 하기로 합의했다, 약속했다라는 사실을 당시에 이미 최초로 PD의 법정 증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초로 PD가 한 말입니다. 증인신문조서라고 하는 공문서에 버젓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증인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그때 그런 합의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저건 모르는데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협의는 했겠네요. 대화는 했겠네요. 그 사람이 혹시 직접 연락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자기는 약속한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게 위증교사한 겁니다. 녹취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위증교사했다 라고 기소합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이 있습니다. 이 난폭한 검찰 독재 권력에 대해서 저는 비록 이렇게 이 중요한 시기에 시간을 뺏기고 재판에 끌려다니지만 이 시간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저 대신에 제가 할 일에 몇 배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정적을 탄압하고 시간 뺏고 돈 뺏고 고통 주는 이런 정말로 무도한 폭력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민주적인 평등한 나라, 법 앞에 모두가 공평하게 취급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 마포 우리 정청래 을 후보님, 네, 옆 동네, 네, 또 마포갑 우리 이지은 후보님, 우리 민주당이 검찰 정권에 맞서 싸우던 훌륭한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이지은 후보나 정청래 후보나 모두 국민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정치는 이 두 분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실제로 이 뒤에 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모든 정치 행위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을 배반하고 주권 의지에 역행하고 오히려 국민이 준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국민의 삶을 해치는 그 배반적인 패륜적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일반적 원리입니다. 바로 선거는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심판 그 자체입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에 우리 마포 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의 의지는 어떠한지, 주권자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기자회견 자리이므로 박수치거나 박수 치거나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제가 마이크 떼고 할 때 열심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언론 여러분 오늘도 질문하실 게 많으실 텐데 손 드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여진 기자님 하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질문하는 것은 우리 언론인 기자분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개인에 대해서 그런 비난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물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답을 하면 됩니다.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입니다. 굳이 물으시니까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 있어야 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국민에 대해서 주권자로 존중하지 않거나 하다못해 일부 지역 주민을 폄하하거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호남 비하 발언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네. 5.18 폄훼 하면 안 되겠죠. 네. 봉투 받고 이런 사람들 공천하면 안 되겠죠. 친일 발언하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의심되는 그런 발언들이야말로 진정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될 막말입니다. 이것도 무수하죠. 무슨 안교를 예찬한다든지 이런 게 진정한 막말이다. 양문석 후보의 발언 지나쳤죠. 그리고 사과해야죠.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막말로 쌍욕을 해가면서까지 비난했던 집단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환생경제. 한번 환생경제 한번 쳐보세요. 지금 그들이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그 환생경제에서 그들이 한 말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입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막말 욕설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곽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사위 되시는 분께서 제가 자주 통화합니다. 요새 2, 3일 사이에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잘못한 건 맞다. 국민이 판단할 거다. 그러고 이런 말을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국민의힘이 노무현 대통령 조롱에 대해서 저렇게 흥분을 할까? 갑자기 왜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위하는 조직이 됐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부터 반성하셔야 된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도 아니고 본인들은 정말 국민들이 듣기도 수치스러운 그런 언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 조롱, 희롱해놓고 시민단체, 시민운동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을, 대통령을 비난했던 거 표현이 분명히 과했습니다만 그거와 정치적인 이유로 인간이 써서는 안 될 언어로 모욕, 조롱한 국민의힘, 과거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언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없다. 맞습니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국민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양문석 얘기는 그만하시면 좋겠어요. 네, 양문석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딴 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끄러워요. 자,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양문석 질문을 안 받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양문석 후보에 대한 에이, 이현이가 기레기 소리 듣는겨. 에이. 진짜 자격들이 없다. 야, 니네들 얼굴 야, 이현이가 기레기 소리 듣는겨. 아유. 기레기들아, 젊은 것들이. 자, 수준. 국민 여러분.
어렵게 일정을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포갑 이 열기를 보면 우리 이지은 후보 네. 이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의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지난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경제는 폭망을 만들고 민생은 파탄 지경으로 밀어넣고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제적으로 민주국가, 모범국가였던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또 망신을 시킨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데다가 국민의 삶과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 나라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집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가장 혐오하는 정치인 전두환조차도 국민을 존중하는 척 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국민이 원하는 바를 따르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얼마나 오만한지 내가 하는데 어쩔래? 마음대로 해라. 땡땡 째라. 이런 태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이다. 나는 국민에게 고용된 임시 대리인이다. 권력이란 게 부모가 물려주거나 하늘에서 나에게 준 게 아니고 국민이 잠시 맡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이 못 살겠다, 죽겠다,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이 와중에 이종섭 전 장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줘가면서 나라의 얼굴로 관 씌워서 해외로 도피시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용서할 수 국민을 없어요. 대체 뭘로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양평고속도로 노선은 대체 왜 바꾸려고 한 것입니까? 도둑놈들. 멀쩡한 양평고속도로를 노선이 왜 바뀌는 거예요 대체? 미친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짓 하라고 세금 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백지화는 또 뭡니까? 미친 것들이야. 화나면 기분 내키는 대로 확 엎어버리는 겁니까? 나라가 개인 겁니까? 개인이 사기업을 운영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대체 뭘로 알면 개돼지로 하는 이 개새끼들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부인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범인임을 자백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감옥으로 가든가요? 맞아요. 왜 수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까? 왜 수사를 막습니까? 무당이 시켰나? 이태원 참사 특검은 대체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지연자가 너무 많아서요. 본인들이 진죄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맞습니다. 특검을 거부했으니까 범인인 거 인정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 국민의 것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헌법 1조 1항에 써놨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본인도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은 하는데 대체 국민들을 주권자로 인정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심판해야 합니다. 4월 10일은 민주당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장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이지은 후보가 정청래 후보가 당선되는 날이 아닙니다. 4월 10일은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은 이런 결과를 맞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하게 심판하는 날이다. 우리 민주당을, 이지은 후보를, 정청래 후보를,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이재명 후보를 여러분이 4월 10일에 승리하는 도구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빼고 이 두 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몰빵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어떤까지 이 얘기 안 했는데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병택 후보가 한 말인데 정말로 가슴이 딱 와닿았어요. 우군들 많으면 좋지요? 네. 우군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군이 더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일당을 놓치고 그들이 일당이 되는 날, 행정 권력만으로도 나라를 이렇게 망쳤는데 입법권까지 그들이 차지하거나 일당이 돼서 국회의장을 그들이 차지해서 의사봉을 장악을 하는 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민주당 아군들이 일당이 돼야 돼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151석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일이 생겨나면, 지금은 제도 자체는 뜯어고치지 못하는데, 법은 뜯어고치지 못하고 안달복달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여당 비대위원장이 공언하는 것처럼 이 나라 시스템 자체를 통째로 다 뜯어고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돌아오기 어려운 길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걸 허용할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절실하게 부탁드립니다. 결코 그들에게 일당의 위치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들이 과반을 차지하게 한다는 것은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절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선진국으로, 다시 희망 있는 나라로 되돌아갈 것인지가 이번 4월 10일에 결정납니다. 우군보다 아군을, 반드시 민주당이 일당을, 그리고 가능하면 151석으로 과반을 할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시겠지요? 저는 여기서 마치고 제일 중요한 최고위원의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청래! 정청래! 와! 민주당의 이번 총선에 제일 앞세우는 말은 제가 시장을 돌아다니고 골목골목 돌아다녀 보면 딱 맞는 말이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폭망, 민생 파탄, 못 살겠다, 가업차. 신만하자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와! 윤석열 정권 심판 와, 목소리 그리고 좋으시다. 행복한 마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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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하면 안 돼요. 연하면 안 돼요.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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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우리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맞아요. 배신을 하는 정치. 맞아요. 이거는 정치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의리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정치에서는 신념이 중요합니다. 옳고 다야 합니다. 왔다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오로지 그의 말, 그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그들에게 통째로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보는 없습니다. 보증도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말 한 가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믿을 수 있느냐를 어떻게 합니까? 10길 물속은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진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길을 올곧게 살아온 사람들은 앞으로도 올곧게 살아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그재그로 걸어온 사람은 앞으로도 지그재그로 걸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지켰던 사람들은 앞으로도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국민들을 존중하고 입으로 한 말을 지켜왔고 권한을 주면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돈 10만 원을 빌려도 약속 각서 씁니다. 약속 안 지키면 법원에 불려가고 집에 딱지 붙습니다. 그런데 정치 세계에서는 하늘을 따다 주겠다, 별을 따다 주겠다, 달 따다 주겠다 약속했다가 안 지켜도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약속을 지키는 정치 집단을 선택해야 여러분의 권력을 약속을 믿고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뢰의 정치인, 배반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국민을 위해 꿋꿋하게 한 길로 걸어온 정치 집단을 선택해 주십시오. 와! 와!